저하고 남편은 결혼할 형편도 안 되었고 능력도 되지 않았어요. 또한 능력이 없는 만큼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제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던 이유는 남편을 놓치기 싫어서였습니다. 한창 남편에게 빠져있는 상태라서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제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한 거였죠. 하지만 모아둔 것은 하나도 없고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라서 대출도 어렵다 보니까 결혼을 했어도 신혼집을 장만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나야, 능력만 있으면 너네들한테 아파트도 사주고 싶고 좋은 곳 여행 가라고 하고 싶지. 하지만 우리 집도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어쩌겠어? 참을 건 참으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집에서 당분간 생활하다가 나중에 돈 모으면 그때 독립하는 게 어떻겠니? 저보고 이 집에 들어와서 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너네 집도 우리 집하고 비슷하다면서. 그렇기야 하지만 저는 원룸도 괜찮거든요. 너네가 원룸에서 살면 월세로 살겠다는 말이잖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나중에 애도 낳고 좋은 데로 이사도 가지.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너네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면 돼. 같이 산다고 해도 내가 터치할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맘 놓고 들어와. 그리고 나도 같이 도와주면 너네들이 좀 더 일찍 독립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시댁살이를 해야 한다는 말에 고민을 해봤지만 딱히 고민을 한다고 해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댁살이는 역시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했어요. 터치를 하지 않겠다던 시모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돈 관리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남편의 월급을 관리하던 시모는 얼마 안 가서 저한테도 월급을 달라고 했습니다. 돈이라는 게 한 곳에다가 모아두고 그래야 관리가 편한 거야. 어차피 너네들 독립하려고 모으는 돈이니까 너도 이번 달부터 월급 받는 대로 전부 다 나한테 넘겨. 하지만 어머님, 저도 교통비 빼고는 전부 다 저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금 통장이라서 지금 깨는 것도 아깝기도 하고요. 요즘 이자 얼마나 한다고 적금 통장 깨는 걱정을 하고 있어? 그리고 너가 해봤자 은행에 돈 맡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있어? 내가 알아서 잘 모아줄 테니까 잔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어머님. 좋게 말할 때 내놓지 못해. 누가 보면 내가 네 돈 뺏어가는 줄 알겠다. 저도 배워놔야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요게 내 앞에서 머리를 굴리려고 그러네. 내가 언제 네 돈을 떼어 먹는다고 그랬어? 내가 알아서 모아주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그래야지. 어디 건방지게 시어머니 앞에서 잔머리를 쓰려고 그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너한테 절대로 손해볼 일은 없을 거니까. 월급을 달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솔직히 주기 싫었어요. 이미 간섭하지 않겠다는 말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돈을 주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 시댁살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선 제가 을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월급을 주기 시작했는데 불안한 촉이 들어맞았습니다. 제 월급을 받고 나서부터는 허리가 아프다며 시모가 곧바로 일을 그만뒀기 때문이었죠. 이 집에서 이젠 돈 벌어오는 사람은 남편과 저뿐이니 생활비가 어떻게 빠져나갈지는 뻔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같이 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이가 생기게 되면서 저는 다시 독립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2년 정도 모아놨으면 원룸 전세라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우리 돈 모은 지 2년 정도 됐으니까 아이 태어나기 전에 독립하는 게 어때? 우리가 모아봐야 얼마나 모아놨다고 독립을 해? 그리고 애가 나오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 해? 앞으로 우리는 돈이 나가면 더 나갔지 들어올 일은 없어. 나도 아는데 벌써 이 집에서 산 지 2년이 넘었고 나중에 돈 모으는 대로 독립하기로 약속도 했었잖아. 누가 몰라? 나도 독립 못 시켜줘서 자기한테 정말로 미안한데 우리는 계속 돈을 모아야지 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럼 오빠는 언제까지 돈 모을 생각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오빠는 어머님이 얼마나 모아놨는지 알 거 아냐. 그거 보면 대충 몇 년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있잖아. 나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별로 못 모아놨으니까 독립할 생각은 꿈깨. 그 정도야? 얼마나 모아놨는데?
그걸 자기가 왜 궁금해하는 건데? 아니, 나도 궁금해할 수도 있지. 같이 돈 모으고 있는 입장인데. 나는 궁금해하면 안 돼. 말해봤자 실망만 할 거니까 물어보지 말고 내가 나중에 적당하다 싶으면 그때 얘기해줄게. 자꾸 모은 돈은 안 알려주고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남편이 얄밉기도 했지만 그래도 믿으려고 애썼어요. 괜히 생각하고 궁금해 해봤자 저 혼자 스트레스 받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고 또 1년이 지나도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안 가구와 가전제품만 바뀌어가고 돈을 모으기보단 쓰는 게 더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제야 알았어요. 시간은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다짐했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이 아닌 시모한테 직접적으로 그동안 얼마나 모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대뜸 화를 내시더라고요. 얼마 모았는지 알면 네가 뭐 어쩌려고? 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저희가 독립할 수 있게 돈 모아주신다고요. 너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이 집에서 그렇게 나가고 싶어?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신혼생활을 한 번도 하지 못했었잖아요. 신혼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지금처럼 잘 살고 잘 먹으면 그만인 거지. 맞아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잘 먹었어요. 하지만 저도 얼마나 모았는지는 알 자격이 있잖아요. 하나도 지지 않고 대드는 거 보니까 말 안 해주면 아주 큰일 나겠네. 알려주세요. 너네들이 줘봤자 얼마나 줬다고 모은 돈이 있겠어? 무슨 소리세요? 모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너네들 생활비하고 내가 영은이 돌봐준 건 생각 안 해? 생활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영은이 돌봐준 건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영은이 돌봐준 비용으로 어머님이 따로 가져갔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내 손녀니까 한 달에 300만 챙겼어. 그런 줄도 모르고 어디서 건방지게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모았냐고 따지고 있어. 이 세상에 나같이 좋은 시어머니 만나는 게 쉬운 줄 알아? 무슨 일이야? 너는 어떻게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하나밖에 없는 시어머니한테 대들게 만들어? 엄마하고 싸웠어? 오빠도 알고 있었지? 어머님이 우리 돈 전부 다 꿀꺽했다는 거. 이거 말하는 것 좀 봐. 뭐? 꿀꺽? 내가 공짜로 처먹었어? 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돈이 그렇게 중요해? 됐다. 나도 저런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 상황 더 심각해지기 전에 빨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내가 왜 빌어? 거짓말한 건 오히려 어머님하고 오빠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보고 사과를 하는 건데 너 정말로 이혼하고 싶어서 환장했어? 누가 겁난데?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나는 이 집에서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저런 걸 그동안 며느리라고 돌봐준 내가 바보지. 아휴. 너가 이혼하자고 해서 하는 이혼이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날 짐을 싸고 곧바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대뜸 저보고 아이도 데리고 가라는 거였습니다. 저를 위해서 마지막 배려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 시모가 아이를 데리고 있어봐야 고생만 하고 돈만 나가니까 보내라고 한 거였죠. 가진 것도 없다 보니까 아이하고 갈 데가 친정밖에 없었는데 친정도 집이 워낙 좁아서 아이를 키울 환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언니한테 겨우겨우 부탁해서 며칠 신세를 진 다음 언니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방을 구할 수 있었죠. 다행히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서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다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남편하고도 이혼도 하게 되었고요. 더 이상은 그 집안하고 엮일 일은 없겠다 생각했었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 잊고 있었던 시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편이 쓰러졌다고요. 쓰러지다니요? 뇌출혈이래. 일을 어쩌니. 그래도 하늘이 도왔는지 목숨은 건지긴 건졌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한테 친척이 있니? 누가 있니? 안 그래? 그래서요? 그래서긴 당연히 너가 애 아빠를 살려야 하지 않겠어? 제가 왜요? 저는 이미 이혼했어요. 이거 말하는 것 좀 봐. 나라고 너한테 연락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너가 우리 아들 보험 가입을 안 해서 지금 내 꼴이 이렇게 됐으니까 연락한 거잖아? 저기요. 보험 가입은 돈 관리하는 그쪽이 하셔야지. 왜 저한테 따지세요? 제가 언제 보험 가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쪽이 한 푼이라도 더 뜯어먹으려다가 보험도 가입 안 하신 거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아들을 잡아먹더니 아주 끝을 내려고 작정을 했어? 똑바로 얘기하세요. 내가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은 건 그쪽이지. 내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모르세요? 그쪽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쪽 배우자도 질려버려서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려서 아들은 이용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결혼한 아들한테까지 빨대를 꽂아요? 너 말 다 했어? 보니까 돈줄이 끊겨서 그쪽이 고생해야 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빨대 좀 꽂아보려고 연락한 것 같은데 그쪽하고 저는 이미 남이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제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지금까지 책임져줬으면 이제라도 엄마다운 모습이나 보여주면서 사세요. 빨대나 꽂지 마시고요. 야! 이만 차단할게요. 차단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은 연락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 후 다른 사람 핸드폰을 빌렸는지 시모가 쓴 걸로 추정되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이제는 모아둔 돈도 다 써서 정말로 힘들다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냥 무시했어요. 보니까 전 남편도 일어난 것 같고 그렇다고 시모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일을 못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저는 신경 안 쓰겠지만요.